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겐 어플리케이션, 즉 생성적 적대신경망 응용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겐이라는 기술이 응용되는 분야가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아주 재밌고 기상천외한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오리지널 겐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GIF 애니메이션 형태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데이터가 있을 때, 그리고 그 데이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는 이 간별자, 디스크리미네이터 네트워크이 보통은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로 되어 있고요. 이미지인 경우에, 그리고 또 다른 네트워크, 생성자, 제너레이터는 랜덤한, 즉 여기서는 지금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나타내는 그러한 그래프가 하나 그려지는데, 그와 같은 랜덤한 값, 레이턴트 매트릭스라 그래서 벡터라 그래서 G라는 게 들어가서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형태로, 즉 CNN이 전치된 형태로 작동 동작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그 네트워크에서 만들어지는 이미지를 이와 같은 생성자가 구분하지 않을 정도로 잘 만들도록 학습시키는 게 겐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가장 스탠다드한 처음 발표된 겐 알고리즘인데요. 그 겐 알고리즘 페이퍼는 2014년도 이안 굿펠로우라는 사람이 발표를 하면서 이제 알려지게 됐는데, 그 당시에 썼던 자료들과 결과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페이퍼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엠니스트 핸드리튼 디지트를 훈련시킨 결과고요. 오른쪽에 상단에 있는 거는 토론토 페이스 데이터셋이라 그래서 토론토 대학에서 배포한 페이스를 훈련시킨 것. 그리고 이 아래쪽 두 개는 CIFA-10이라서 이것 또한 토론토 대학에서 배포한 건데요. 10가지 아이템을 데이터는 아마 6만 개인가 그럴 거예요. 여기 링크가 있으니까 링크를 따라서 한번 살펴보시면 그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들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들은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컬럼까지는 다 이 겐 네트워크로 만들어진 거니까 거의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제일 오른쪽에 이렇게 테두리가, 노란색 테두리가 있는 요 마지막 컬럼은 진짜 훈련 자료입니다. 이 훈련 자료로 왼쪽 거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각각 페이스도 마찬가지고 CIFA-10 오브젝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가장 근접한 소위 훈련 자료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들만 골라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9, 0, 2, 8, 얼굴도 가장 비슷하게 생각되는 생성된 것들 중에서 골라서. 그런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만드는 것 같죠? 얼굴도 그럴싸하게 좀 만들긴 만들었는데 조금은 좀 한계가 있어 보이고, CIFA-10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차이가 나긴 나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게 조금 한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원래 제한된 겐 알고리즘을. 자, 사실은 그 한계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모두 축소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보통 이 겐 생성적 적대신경망 같은 경우에는 학습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진 않아요. 그리고 좀 불안정한 경우가 좀 있어서 그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특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훈련 중에 생성자가 판별자보다 너무 앞서 나갈 경우, 그러니까 생성자와 판별자 또는 간별자라고 부르는 것을 함께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훈련을 시켜 나가죠. 그런데 이것이 너무 앞서갔을 때 생성자는 판별자를 가장 잘 속일 수 있는 데이터 몇 개만 딱 생성하고 더 이상 다른 거를 만들지 않습니다. 즉 이미지가 다양하게 생성되지 않는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이런 현상을 모두 콜랩스, 모두 축소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수 있는데, 그 예가 지금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양한 침실 형태를 모방하는 겐을 한 건데, 지금 만들어진 침실 형태가 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죠. 즉 노란색 대상이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가 거의 비슷하고요. 얘하고 얘도 비슷하고요. 등등 비슷한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어떤 네트워크를 사용한 거냐면 사실은 DC겐을 쓴 건 아닙니다.
Deep Convolution Neural Network을 쓰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긴 해요. 여기서는 네트워크 자체를 구성할 때 4개의 레이어로 구성됐고 각 레이어는 512개의 유닛, 그리고 액티베이션은 그 렐루를 써가지고서 사용한 그러한 네트워크로 구성된 약간의 좀 유도 바이어스가 부족하다고 우리가 보통 전문적으로 이걸 얘기하는데, 이와 같은 그 네트워크 MLP라고 부르는데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네트워크로 훈련된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그 상당한 그런 모드 축소 현상을 경험하게 되고요. 지금 보다시피 이 침실 이미지 중에 많은 부분이 매우 비슷하게 나타나는 이러한 단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고요. 제일 처음에 그 나왔던 방법 중에 하나를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WGAN이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바서스타인 겐이라고 부르는 거의 약자인데, 이거는 그 어떤 수학자 이름이니까 그렇게 큰 의미를 그 부여할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그 바서스타인 겐이라고 WGAN이라고 부르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 차이를 네트워크 그 스트럭처 상으로 이렇게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비슷해 보이긴 해요. 지금 위쪽에 있는 그림이 겐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게 WGAN의 그림입니다. 지금 위쪽은 우리가 이미 봤던 그 겐의 형태죠. 다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볼까요? 그 리얼 이미지가 여기 들어가고요. 제너레이터가 만들어져서 그 네트워크가 있고, 이 리얼 이미지와 제너레이터가 만든 이미지를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넣어서 그것의 비용을 우리가 그 함수 형태로 만들어주고, 그것을 최소화시키도록, 즉 디스크리미네이터도 훈련시키고 그리고 제너레이터도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훈련시킬 때 우리가 사용했던 그 비용 함수, 그리고 또는 그 비용 함수의 그라디언트 형태가 이와 같이 그 크로스 엔트로피 형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로그 그 결과값 또는 로그 1- 그 결과값을 우리가 최소화시키도록 이 그라디언트 값을 구해서 그 활용을 했었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 제너레이터를 그 훈련시키는데 사용하는 그 비용 함수는 역시 유사하지만 똑같지는 않죠. 로그 1-d 또는 그냥 로그 d, 여기서는 마이너스가 붙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크로스 엔트로피, 즉 결과값을 그대로 그 소위 크로스 엔트로피 로그 형태로 취한 형태로 최소화시키면은 우리가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비용 함수를 씁니다. 그러니까 코스트 펑션을 좀 바꿨어요. 사실은 그 코스트 펑션의 그 의미가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에 좀 어려운, 쉽지 않은 그러한 좀 난해한 그 함수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의미 자체가 그 뭐 이름은 이겁니다. 립시츠 펑션이라고 하는 함수를 대신 쓰는 거예요. f라는 함수를 다시 쓰는데, 즉 결과값을 우리가 바로 로그를 취하는 게 아니라 루트 민 스퀘어로 그 소위 활용하는 방법, 그것으로 그 길이를 조절하는 방법 또는 클리핑하는 방법 등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는 하지 않을 거고요. 우리가 그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벗어나기 때문에, 즉 코스트 함수를 다시 정의해서 그것을 안정성을 좀 높였다라고 이해하면은 딱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결과가 얻어졌는지 그 예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왼쪽에 3개의 컬럼과 오른쪽에 3개의 컬럼이 그 겐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는 뭐냐면, 왼쪽은 WGAN 메소드를 사용한 거고요. 오른쪽은 그냥 GAN 메소드를 쓴 겁니다. 그냥 GAN 메소드를 쓰던 WGAN 메소드를 쓰던 그 제너레이터와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에 쓰는 네트워크의 그 형태를, 우리가 아키텍처를 DC, 즉 Deep Convolution Neural Network으로 만들었을 때는 둘 다 사실 다 잘 작동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그 침실 이미지가 몇 개인가요? 8개, 16개씩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거의 다 잘 되는 그런 양상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좀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어떤 기능들도 빼고
그 필터의 개수도 일정하게 변화를 주지 않고, 이것도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이지만, 그랬을 경우에는 이와 같이 WGAN은 계속 성공을 하는데요. GAN은 완전히 실패를 합니다. 전혀 의미 없는 것만 나오죠. 또한 앞에서 예로 봤던 멀티 레이어 그 퍼셉트론 개념, 즉 DCGAN이 아니라 그냥 일반 디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가 아니라 일반적인 그런 그 네트워크로, 풀 네트워크로 구성했을 때는 바로 그 소위 모드 컬랩스 현상이 GAN에서는 일어나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아까 봤던 그림처럼 노란 비슷한 유형의 결과값, 사실 의미도 별로 없지만요. 그렇지만은 이 WGAN을 썼을 때는 이러한 간단한 단순한 네트워크로 그 소위 제너레이터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를 구성해도 워킹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안정화된 그러한 그 GAN 그 네트워크 생성자를 우리가 만들 수 있게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